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산지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동안 심리적 방어선으로 여겨지던 80kg 19만 원 선이 무너진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문제는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인데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쌀값 하락세가 매섭습니다. 지난해 수학기 이후 서서히 떨어지던 쌀값이 최근 들어 하락폭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급기야 지난달엔 산지 쌀값 19만 원 선도 무너졌습니다. 19만 원은 농업계가 한동안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겼던 가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일자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18만 8,964원, 지난달 평균 가격인 18만 9,752원보다 0.4%가량 떨어진 가격입니다. 지난해 수학기에 비해서는 2.2%나 낮은 수준입니다. 산지 쌀값 하락률도 4월부터 6월까지는 0.1에서 0.2% 수준이었지만 지난달엔 최대 0.3%까지 커졌습니다. 산지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는 우선 미국 종합 처리장인 RPC의 재고 과잉이 지목됩니다. 농협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농협 RPC의 재고 물량은 30만 2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나 많습니다. 지난해 매입량이 증가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농협은 지난해 농가들이 원하는 물량은 모두 사들인다는 방침 아래 2017년보다 7.9% 늘어난 168만 6천 톤을 매입했습니다. 매입량 증가로 재고가 늘어난 반면 소비가 시원치 않은 점도 쌀값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협 RPC의 1월부터 7월까지의 쌀 판매량은 94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5.2% 감소했습니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쌀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월 쌀 농업 관측을 통해 당분간 쌀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8년산 쌀 재고 예상 소진 시기가 10월 중순으로 단경기 내 재고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구곡이 창고에 쌓여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구곡을 빨리 처분하려는 그런 좀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구곡 가격이 떨어지고 신곡 그 벽 가격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RPC들은 경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월에 0.2%였던 역계절 진폭이 6월엔 1.6%, 7월엔 2%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산지에선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쌀값은 농가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4,200만 원을 넘을 수 있었던 원동력도 쌀값 회복에 있었습니다. 2018년 수학기 당시 19만 3,568원으로 2017년에 비해 크게 올랐던 쌀값이 농가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해서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라도 쌀값 반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네, 산지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슬기 기자. 미국 종합처리장의 과도한 재고가 쌀값 하락의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협 RPC를 놓고 봤을 때 7월 말 전국 기준으로 30만 2천 톤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6% 정도 많은 수준인데요. 지난해 농협이 농가들이 원하는 물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방침 아래 2017년보다 8%가량 매입량을 늘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매입량은 많은데 정작 쌀 소비는 전보다 부진해 재고량 급증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 RPC의 1월부터 7월까지의 쌀 판매량은 94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RPC 경영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RPC 위기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 상태로는 RPC 적자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RPC를 운영하려면 쌀 보관 비용과 같은 고정 비용이 드는데 현재 쌀값이 수매값보다 낮은 수준이라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에 149개 농협 RPC를 가결산한 결과 올해 예상 적자만 130억 원입니다. 게다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7월 관측에 따르면 농협 RPC의 40% 이상이
수확기인 10월에도 쌀 재고를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확기까지 재고가 소진되지 않고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 RPC 적자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농협들은 올해산 벼 매입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어 농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쌀값을 지켜야 할 텐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네, 정부도 쌀값 하락폭이 커지는데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RPC에 보관 중인 공공비축용 산물벼 8만 2천 톤을 전량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도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 하락세를 둔화시키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농식품부는 또 수확기 이전에 최대한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민간 RPC와 농협 간의 벼 거래 활성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의 대책으로 현재의 쌀값 하락세를 상승세로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는 이 정도 대책으로는 쌀값 안정을 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격리 물량을 추가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만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아직 올해 벼 재배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고 작황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라 정부가 추가 시장 격리에 나서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에 쌀 37만 톤 분량의 벼를 수확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해서 2018년산 쌀값 회복의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농업계는 지금이 그때와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라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쌀값이 농가 소득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슬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최근 출범 100일에 맞았습니다. 농특위는 분과위원회 구성과 주요 의제 설정을 모두 마치고 농정의 틀을 바꾸는 농정 혁신에 나서겠다는 포부입니다. 출범 100일에 맞은 농특위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을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농정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이 같은 기치를 내건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최근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농특위가 구상한 농정의 틀 전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이 강조한 건 과도한 생산 지상주의에서 벗어나겠다는 것. 그동안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비료, 농약을 과다하게 써왔고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 현대화나 규모화 등의 이름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불돼 왔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과다하게 비료, 농약도 많이 써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데에 사용되었던 예산들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정의 틀을 전환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다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자신이 생각하는 안은 결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 개편안은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하후 상박식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건데 박 위원장의 생각은 농정의 틀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불제 개편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산주의 농정, 말하자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중심의 농정으로부터 농업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키우는 쪽으로 예산을 전환하자. 농어민들도 그게 상응하는 준수 의무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당연히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든 그렇지 않든 지금 수준의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긴 쉽지 않다면서 공익형 직불제로 바꾸자는 건 농업 생산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분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파프리카, 화훼 등은 일본 의존도가 높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먹거리를 가지고 당장에 한일 간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파프리카라든지 또는 화훼라든지 김 이런 것들이 너무 일본의 의존도 없기 때문에.
농특위는 이달 중 3개의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현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농협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좋은 농협 특위, 농어촌에 청년을 유입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농산어촌 일자리 특위, 남북관계에서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남북 농림어업 협력 특위로 구성됩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농특위가 지각출범 등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정개혁을 향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가정식 형태의 제품을 뜻하는 가정간편식, HMR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새 시장 규모가 63%나 증가했고 앞으로도 성장세가 가파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간편식 HMR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간편식은 바로 또는 간단히 섭취할 수 있도록 판매되는 가정식 스타일의 완전 반조리 형태의 제품을 말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품목 분류상으로는 즉석 섭취 편의식품류가 가정간편식에 해당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발표한 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조 6,823억 원이었던 HMR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 7,421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3년간 평균적으로 약 20%씩 매해 성장해 HMR 시장 규모가 63% 더 확대된 겁니다. 2017년 기준 시장 규모로 보면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등의 즉석 섭취 식품이 HMR 시장의 절반이 넘는 52.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가공밥, 국, 스프 등의 즉석 조리식품이 42%를, 샐러드와 간편과일 같은 신선 편의식품이 5.9%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대비 2017년 성장률은 신선 편의식품이 48.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미용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젊은 소비자들이 샐러드와 간편과일 등의 소비를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즉석 조리식품이 38%, 즉석 섭취식품이 7.9%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HMR 시장 규모를 추측했습니다. 출하액 기준으로 2018년 HMR 시장은 2017년보다 17.3% 증가한 약 3조 2,164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HMR 시장이 연평균 14.3%씩 성장해온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증가세는 다소 완화되더라도 2022년 HMR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HMR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농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HMR 시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농업인이 함께 동반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 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HMR 지원 시설을 만들어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을 도울 예정이며 중소기업이 HMR 관련 급속 냉해동 기술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HMR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국산 농산물이 HMR에 쓰이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농산물 계약 재배와 관련한 사항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서부청사 중강당 회의실에서 시군 농정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3월부터 5월까지 도가 실시했던 농업보조사업 특정감사 결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가축 폐사 등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7개 반 34명의 가축진료반을 긴급 구성해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가축진료반은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지원, 응급처치, 폭염 시 축종별 가축 사양관리 지도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도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와 질병 예방에 필요한 약품 500kg을 긴급 지원하고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가축질병 폭염 대책반을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9일과 1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도농상생 양파 직거래 장터 판촉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판촉 행사는 생산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고 행사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판촉장에서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판매가보다 15에서 25%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양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가 기증한 1억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사랑의 한돈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재철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장, 신현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북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돼지고기는 이달 말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제공됩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더위 때문에 입맛 없으신 분들도 이 과일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1년 중 지금이 가장 맛있다는 이 과일, 바로 복숭아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있는 최다혜 기자를 통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철 먹거리는 옛부터 신선들이 즐겨 먹는 과일이라 알려진 복숭아입니다. 불로장생의 과일을 뜻하는 복숭아는 달콤하고 향긋한 맛이 일품인 여름철 대표 과일입니다. 달콤한 향과 풍부한 과즙을 가진 여름 과일 복숭아. 복숭아는 크게 천도복숭아로 불리는 털 없는 복숭아와 털 있는 복숭아로 분류되는데요. 털이 있는 복숭아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백도나 황도가 대표적입니다. 복숭아는 식감이 다양해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즐거움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를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바로 복숭아를 너무 차갑게 보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런 맛으로 주로 사 먹고 있어요. 시원하게 해서 먹기도 하지만은 또 여느 때는 또 과일, 과채로 해서도 얼음하고 섞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고 있어요. 저는 백도를 좋아하고요. 깎아 먹기도 하지만 많이 날 때 청을 만들어서 샐러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복숭아는 수확 후에도 실온에서 숙성이 이어지는 후숙 과일로 상온에서의 숙성 과정을 거치면 신맛이 줄어들고 당도가 더욱 높아져 맛을 좋아지게 하는데요. 보관 기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면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에 복숭아를 하나씩 싼 뒤 실온에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복숭아를 더욱 신선하고 다양하게 즐기고 싶다면 여러 가지 채소와 함께 복숭아를 곁들여 복숭아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깨끗이 닦은 유리병에 껍질을 벗긴 복숭아와 설탕을 번갈아 넣고 열흘 이상 냉장 보관해 숙성하면 달콤한 향이 가득한 복숭아 청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를 드실 때는 먹기 직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꺼내 드시면 당도가 높으면서 시원한 맛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실천에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탐스러운 모양의 맛도 일품이어서 미인이 즐겨 먹는 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복숭아는 피부 미용과 미백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어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복숭아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피부 주변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활성산소를 억제한다고 하는데요. 피부의 탄력과 노화 방지에 꼭 필요한 콜라겐 생성까지 돕는다고 하니 복숭아는 미인의 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변비 개선, 숙취, 항암 효과도 있어 각종 질병 및 피로 회복에 다양한 효능을 가진 식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먹기 전 반드시 숙지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숭아 털 또는 그 안에 있는 복숭아 과육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를 좀 요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심하면 구역감, 구토까지도 동반할 수 있거든요. 잘 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숭아는 무더운 여름철 달콤한 보양식이자 다양한 효능을 가진 과일인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먹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식품인지 확인한 후 건강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